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직송 뉴스로 목요일 뉴스파다 문을 열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 대변인,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정도 만에 뵙는데 요즘 워낙 뉴스가 많아가지고. 네. 저는 요즘 10월 16일에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에 저희 당에서 총력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주도 안 남았죠. 예. 영남권에서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기점으로 좀 변곡점을 이루고 또 실제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당원분들도 호응을 하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수의 텃밭이긴 하지만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그 심판 분위기 속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해 있었던 그 선거 느낌을 주고도 있는 부산의 금정구청장 보선에 대한 말씀 남겨주셨고요. 김진일 전 대변인은 진짜 요즘 뉴스 많잖아요. 특히 여건에 집중된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정책 연구를 좀 한창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연구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책 연구 잠시 접어두고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지금 정보 수집하고 정보 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현재 그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 또 다음 주 수요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어제죠. 부산으로 직접 가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 구청장 선거임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아닌데 이렇게 뜨거운 이유 우서영 위원장에게는 잠시 들어본 것 같거든요. 김진일 전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정구청장 선거에 국한해서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옆 지역구니까요. 그래서 그 여기가 전통적으로 좀 보수 우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관리형 캠프를 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우세승으로 끝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붐을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캠프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아쉬웠던 점은 지금 왜 보궐선거가 열리는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했으니까 보궐선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66세의 나이로 일찍이 좀 병환 때문에 열세하셔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라는 점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보선이 열린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한편 국회는 바쁘게 지금 시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집권 3년차 국감이기 때문에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감입니다. 오늘 행안위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이 된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또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서영 위원장, 앞으로 국감 일정 남아 있잖아요. 계속 다뤄지는 거죠? 우선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불출석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에도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데 이제 거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강혜정 씨의 폭로와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여론 조작 의혹, 그다음에 뇌물 공천 의혹 등등에 관련해서 이 국정감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감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동행 명령장을 바로 발부했다고 하던데요. 김진일 전 대변인 오늘 뉴스까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명태균 게이트의 방향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어느 정도 확신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방향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그 MBC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를 해서 보도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서 지금 그 보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앞으로 MBC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뉴스 코너까지 쭉 지켜봐 주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중심?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제3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예. 언론에 잠시 스케치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3의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지금 명태균 씨가 나오면서 요즘에 천공위에 나는 명태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모든 이제 국정 운영과 그 당무와 모든 걸 장악하고 이제 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함께 이제 엮어봤을 때 그 김해 지역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김해 의뢰도 출마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들어보셨어요, 명태균 씨? 저는 이미 기자 생활할 때부터 예. 좀 이제 들어는 봤던 부분들이고 몇 년 전부터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미 기자 생활할 때 그때 접했던 정보들을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을 때 보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김해 상황을 되짚어 보게 되면 저는 조혜진 의원이 이제 그 전략 공천이 확정이 되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앙당에서 조혜진 의원 전략 공천이 아니라 공천을 붙여달라라고 저희가 이제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중앙당에 어필했었을 때 이미 보도가 나간 사실을 지금 뒤엎기는 힘들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김해 지역에 중앙당에서 나온 그 소스도 아니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흘려가지고 공천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고 있는데 이게 공천 과정 중에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고 보통 공간이 해산 하루 직전에 그냥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언론 보도까지 이제 작전을 꾸려 나갔던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확언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뭐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걸 사용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공천도 마찬가지로 뇌물 공천이 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와 이제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의혹들을 사실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특검과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야권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대목은 이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떨까? 김건희 여사도 관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약 한 달 만에 이 얘기가 나오고 공식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제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초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태균 씨를 데려와서 처음 봤고 얼마 후 국민의힘 정치인이 또 데리고 와서 두 번째 만남을 대통령과 갖게 됐다. 그런데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이요. 이 해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여러 인사들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금방 드러날 해명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공적인 어떻게 보면 공적인 해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자꾸 하락시키고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매우 혼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지금까지 대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 이후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도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의 해명도 있었고 반박이 있었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역시나 반박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태균 씨하고 만났다는 여당 정치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종인, 이준석, 천하람, 박한수, 뭐 너무 많습니다. 원희룡 뭐 예. 너무 많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 컨설턴트 혹은 선거 업체로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선거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선거 캠프를 인사를 꾸릴 때 신원 검증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만 선거 업체들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그런 필터링 과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천을 확정을 받고 나서 2, 3일 안에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13일에서 14일 동안의 기간이 되는 선거 기간, 선거 유세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선거 차량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 정도로 업체를 빨리빨리 계약하다 보니 이런 선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단순히 선거 업체가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여의도 정치 바닥에 정치 브로커로 둔갑하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선거 업체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선거 브로커라고 이제 여기거든요. 근데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브로커들을 많이 만나봤고 실제로 진짜 터무니없는 제안들을 해오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우서영 위원장님은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는 뭐 선거 브로커들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저기 주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접근을 해온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일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는 사례를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브로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선거 업체로 하고는 단순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선거 브로커가 언제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흑심을 드러냈을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주변에 이제 지역 원로 정치인들이 신원 검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사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그 선거 유세 그 시기에도 윤한홍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접촉은 했으나 참모진으로 봤을 때 그게 참모진의 역할이기도 하고 후보자를 지키는 역할이니까요. 명태균 씨는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게 그 사실 정치 브로커들 때문에 이제 정치 신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날개를 펴보지 못한 신인 정치인들도 정치 브로커들한테 당해서 그냥 꿈을 접고 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준석 당대표가 1호 법안을 낸 게 정치 브로커 퇴출 공약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인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시장이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감을 하든 그 뭐 특검을 하든 뭐 명명백백히 밝혀져 가지고 이런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좀 개인적인 소망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거 이제 브로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폭탄 발언들,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선전포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숫자 20분의 1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인사들이 다들 나와 친분보다는 이 사람과의 친분이 더 많다. 그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다라고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왜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사실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앞서 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만남 때 국민의힘 정치인이 박안수 경남도지사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친윤계 의원에게 명시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었다. 그러자 명태균 씨가 바로 어젯밤 SNS 통해서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라. 이렇게 뭔가 묘하고 뼈가 있는 듯한 멘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서 김진일 전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만 뭐 선거 컨설턴트든 브로커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정의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 여권 인사들이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라서 단순 계약을 종료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선거 기획사 정도 되는 뭐 정치 컨설턴트 뭐 이 정도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명태균 씨의 주장만 살펴보자면 사실관계하고는 상관없이 꽤 실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명태균 씨가 야밤에 불러가지고 실불사에 매화를 심으라 했을 때 진짜 심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그 과거는 뭐 국민의힘에 그 좀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명명백백히 좀 밝혀지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인식을 그러니까 워낙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의혹으로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 씨의 이러한 발언들에 의해서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뭐 또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약간의 사실에 기반해서 거짓들이 보이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애매한 거죠. 단순히 나는 계약 관계로 끝나는 관계인데 내가 굳이 고발을 해야 돼?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브로커가 가능성이 아니라 많죠. 컨설턴트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또 협박의 행위를 협박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지금 현재는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서둘러 달라 촉구하기도 했고요.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명태균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이들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떠올라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뭐 출판업, 광고업, 기획업, 또 텔레마케팅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요한 여러 가지 인명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명부라는 것은 사실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고급 정보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명단이 이런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지 않겠냐. 자기가 해당하는 지목하는 후보나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좋게 나오는 결과치를 계속 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꼼짝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왠지 비슷한 결의 노종면 의원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에 참 매듭을 지어야 될까 궁금합니다. 먼저 김진일 전 대변인 듣겠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밝혀질 내용들이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정점이 그 마지막 그 마침표 지점이 김건희 여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국민의힘이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위원 좀 듣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제 정확한 수사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